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시민사회 규탄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호에 앞장서는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판이 쏠리고 있는데요. 퇴진운동본부는 대통령 구속과 파면을 넘어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투쟁을 확장해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던 어제 새벽 관저 앞에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는데 여기에는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유상범, 이철규 의원도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등판한 데 이어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비호에 앞장서면서 지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인 횡성에서는 선거로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 국힘당과 그다음에 거기에 주동 인물인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유상범의 만행을 끝없이 문제 제기하고 선거 때 바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체포는 됐지만 내란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비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구속과 파면을 넘어 국민의힘 해체까지 투쟁을 확장해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밝혔습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자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투쟁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너무 안심이 됐어요. 빨리빨리 일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뽑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그런 사람 안 뽑아요. 앞으로 안 뽑을 거예요. 좋게 보이지는 않죠. 본인의 신념이나 정치관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임했을 텐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횡성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원주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업도시 주민들은 박정아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도내 야당들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텃밭인 영동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이틀 연속 성명과 보도자료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체포는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시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내란 방탄 국회의원 5적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 체포에 적극 동의하는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분 국무위원 부분들이나 같은 이제 집권당들도 이제 다 좀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잘 이제 이번 사건으로 잘 이제 많이 깨우치실 거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많이 좀 인식하지 않을까. 스스로 보수층이라고 밝힌 시민 가운데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무조건 잘했다고만 말하지 않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그 사람 자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편 들면 그거는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만큼 잘못됐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만큼 그만큼의 벌을 받으면 상관 그 이상으로 받을 때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에 대해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며 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보수 정당이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묻지마 지지를 향한 복심이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고 투표를 하거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동의하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 분명하고요. 지역 정치인들이 비상계엄과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영동 지역에선 법과 원칙, 민주주의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11월 빙판길 43중 추돌 사고가 났던 원주 만종 2교에 대한 안전조치가 추진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7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고 발광형 미끄럼 주의 표지판과 방향 표지판, 후방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수막 현상 방지를 위해 도로 표면에 물 빠짐 공사 등도 완료했지만 도로 열선 설치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감 대유행에 따른 폐렴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 추모공원 화장장이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들어 화장 예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6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미예약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날 오전 10시에 예약을 조기 개방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통상 3일 치르는 장례를 4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원주시는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MBC 보도를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비판적 보도에 대해 소송과 중재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승소하거나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MBC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도한 작년 4월 뉴스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한 업추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처럼 보도했다며 원주시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하지도 않는데 수사한다는 악의적 허위 보도를 했다는 원주시의 주장도 경찰이 이와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해서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이 비판 언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재판 청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민선 8기 원주시정을 비판한 원주 MBC 기사 5건을 두고 원주시가 제기한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문화정책 관련 뉴스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등 비판적 뉴스에 대한 원주시 법적 대응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됐고 수천만 원의 혈세가 변호 비용으로 낭비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일 뿐 보도 자체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초등학생에 매달 10만 원씩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교육비 상승 우려가 나오자 원주시가 교습비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교육지원청과 최근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맹학원들의 교습비 인상 요구를 부결시키고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학원들의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농촌 지역 아동들을 위해 태권도 출장 강좌와 온라인 논술 강좌를 개설해 사각지대를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에서 원주 지역 8개 의료기기 업체들이 처음으로 원주관을 만들어 원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팀 엘리시움이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주식회사 ODSO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와 공동 연구를 제안받는 등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기간 원주관에 모두 2,700여 명이 방문해 제품을 둘러봤고 상담 실적은 $280만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원도 전공의 367명 가운데 41명이 출근해 출근율 11.2%를 보여 제주와 울산,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출근율은 0%로 정원 76명 중 1명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성군이 지역에 오래 머무는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횡성형 일자리 안심 공제를 통해 지역 노동자 100명을 선정하고 매달 횡성군이 20만 원, 노동자와 기업이 15만 원씩 모두 50만 원을 5년 동안 모아 노동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노동자가 최소 5년 이상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확대해 나갑니다. 횡성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고 건강, 취미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1인당 20만 원의 복지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1천만 원을 들여 연중에 진행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심혈관 질환 건강검진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평창군 의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엽니다.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제천 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도 군정계획을 보고받고 각 부서별 현안, 중점 추진 사항을 점검해 의견을 나눕니다. 원주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 7,369명을 선발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는 모두 9,424명이 신청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했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는 대기자로 등록돼 중도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